전쟁 나면은 참여할 겁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환자로 주면 나간다. 실제로 96년도에 강원도 지역에 몇천 명 정도가 소집에 응하지 않았었어요. 2018년 한반도 위기 때 만약 대량의 난민들이 일본에 오면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군대가 총을 쏴서 사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나왔었어요. 내가 예비군으로 간다 했을 때 총만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예비군이 300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준비된 M16 총은 100만 정밖에 안 돼요. 최후의 수단으로서 도심 내에서 채집이나 대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나요? 없죠.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티브 작가 진입니다. 저는 PD 필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유일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우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전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국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상자인데 생존 전문가로서 내 가족의 안전과 국가의 부름이라는 이런 딜레마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소집령이 발령이 돼요. 군에서는 북한 내 동향을 이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기 최소 하루 전에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소집령 같은 것들이 발령이 되고 72시간 내에 지정된 부대나 전방 장소로 가셔야 되는데 미리미리 이제 남자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하루라는 그 기간 동안 내 가족들한테 내가 이제 아는 정보라든가 준비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가야 돼요. 또 비상시에는 은행이 카드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쓸만한 세 달치의 어떤 그 생활비 같은 것들도 미리미리 다 현금으로 빼 놔갖고 장롱이나 어디에다 숨겨 놔갖고 갈 때 이런 것들도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 가야 되고 내가 갑자기 예비군이나 민방위 갈 때를 대비를 해갖고 좀 준비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끝까지 남아있으려는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솔직한 의견이라고 봐요. 저도 이제 생존 카페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도 전쟁 나면은 참여할 겁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전쟁 나면 총환자로 주면 나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애국이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한 7, 80%는 갈등을 하고 안 가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 보고 있어요. 실제로 96년도에 간첩단이 침투를 했을 때 강원도 지역에 지역 예비군들이 소집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몇천 명 정도가 소집에 응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80%가 나중에 벌금형이나 그런 처벌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징집 회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폴란드로 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거나 러시아 사람들도 비자 없이 나갈 수 있는 외국으로 많이 도피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솔직한 얘기라고 보고 있고 평상시에 나는 총 주면 나갈 거야 싸우러 나갈 거야 얘기를 하지만은 비상시에는 정말 가족들이 있고 특히 애들이 있다면은 정말 고민이 되고 망설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숨거나 딴 데로 가면은 처벌이 돼요. 일단 군이나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색출해서 끌고 가고 또 교도에서 이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숨지도 못하고요. 해외로 탈출하는 것들도 힘들어요. 왜냐면 공항에서도 모든 남자들은 다 출국 금지가 돼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60세까지 남자들 전부 다 출국 금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상시에는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미 끌려갈 나이는 지났지만 그래도 끌려갈 상황을 대비를 해서 해외 직구 같은 것들 통해 갖고 방탄복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비군으로 간다 했을 때 총만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예비군이 300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준비된 M16 총은 100만 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밖에 총을 못 받는 거야. 철모도 마찬가지고요. 그외 방탄복 같은 것들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방탄복이라든가 방탄판 같은 것들 또 그의 어떤 지열대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갖고 만약 내가 소집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갖고 갈 수 있게끔 방탄복만 입어도 생존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번에 재난영화 얘기를 해볼게요. 단골 클리셰 중 하나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숨어서 셔터를 내리고 버티기예요. 전문가의 시선에서 볼 때 이게
생존율을 높이는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가장 먼저 죽는 지름길인가요? 후자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큰일 터지면은 가장 먼저 근처에 있는 마트나 주유소로 달려가고 서로 이제 사재기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지가 않다고 보고 있고, 비상시에 먼저 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좀 생각하지 못한 장소들, 의외 장소들인데 유용한 장소로 저는 다이소나 천원샵 같은 데 그러니까 꽂고 있어요. 다이소에도 요즘에는 뭐 후레쉬부터 건전지 또 먹을 것들도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소 가서 거기 있는 것들로 이제 오래 버틸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다 대형마트를 갈 거기 때문에. 또 주유소 같은 경우도 많이 갈 수가 있고, 이제 비상시에는 주유소가 다 국가나 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기름을 넣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페인트샵에 가면은 뭐 신나 같은 것들을 사갖고 와갖고 휘발유 차는 그걸 신나를 조금 일정 비율 정도 섞으면은 큰 무리 없이 차를 연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떠올 수 있는 장소보다는 그 외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미리 생각해서 그쪽 방에 달려가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국의 EMP 공격이나 초대형 태양풍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통신망하고 모든 전자기기가 한순간에 마비가 된 상황에서는 한국 도심 기능은 며칠 만에 마비될 거라고 보시나요? EMP라는 게 모든 전기가 다 끊기는 거기 때문에 그날 당장 마비가 되죠. 전기가 안 되니까 승강기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오고 통신 전화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난장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026년이 태양 활동 극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북쪽에서는 오로라가 보이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하고요. 19세기에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엄청난 태양풍이 덮쳐갖고 그때도 이제 불이 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더 난리가 날 수가 있죠. 지금 전기가 끊기면은 당장 대체나 아포칼립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손전등부터 뭐 건전지 그런 비상 연료나 조명 같은 것도 준비해 둬야 되는데 제 주위에는 그런 거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 아파트 정전 사태에서도 양초 하나 받으려고 막 싸우기도 하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내 집이나 특정 장소를 생존기지로 구축하려면 재난 발생 직후에 당장 1순위로 해야 될 작업은 무엇인가요? 집에 물을 많이 받아주는 거예요. 전기가 끊기고 해도 그 수압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욕조에다가 물을 왕창 받아두고, 뭐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통해서 물을 받아두고, 저는 비닐 주머니, 김장 비닐 봉투를 물주머니용이든 뭐 비상시 화재 났을 때 머리에 뒤집어 쓰고 탈출한 용도도 다용도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비닐 같은 것들 많이 사두라고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이란 전쟁으로 뭐 쓰레기 봉투부터 해서 비닐이 갑자기 풍기가 되더라고요. 더 물을 받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식량 같은 것들이야 뭐 통조림 같은 것들은 10년까지도 가긴 하지만은 물은 뭐 양이나 부피도 크기 때문에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화장실이나 부엌 가서 물을 받아주세요. 이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군사 분계선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인데, 이런 초유의 국가마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국경을 탈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끝까지 생존을 도모하는 게 생존 확률이 높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단언하고요. 비상시에는 몰래 배를 타고서 뭐 일본이라든가 대만으로 가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2018년 한반도 위기 때 만약 대량의 난민들이 일본에 오면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군대가 총을 쏴서 사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도 유사시 대처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배를 타거나 해외로 대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차라리 뭐 시골이라든가 지방 소도시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게임을 보면은 주인공들은 거의 대부분 홀로 영웅처럼 살아남고 이런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실제 재난 상황에서 이런 독고다이 생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커뮤니티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나요? 생존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에 이것저것 많이 이제 쌓아놓고 뭐 식량이든 장비든 내가 많이만 쌓아놓으면은 몇 년이 버틸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처음에는 초기에는 가능하지만은 그것도 몇 달 다닐지 1년 이상은 못 버팁니다.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이제 찾거나 확보를 해 와야 되는데 혼자서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어요. 셀코 그 보스니아 내전 생존자의 경험담을 봐도 혼자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고 같이 함께 해야지만이 그 몇 년 동안의 생존 기간을 버텼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생존자 그룹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남자들끼리 혹은 힘이 있거나 뭐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오래 생존할 것 같은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착각이고요. 오래 버티질 못해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생존 준비하시는 분들에도 야 우리끼리 너는 무기 쪽에 잘 알고 나는 이쪽에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해갖고 같이 그룹을 만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이 몇 년 못 버텨. 평상시에도 처음엔 잘 되는 거 싶다가도 나중에는 의견 충돌이 나갖고 서로 깨지고 같이 돈을 모아갖고 이렇게 지하 벙커 같은 것들을 준비한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다 팔고 깨지게 돼요. 비상시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룹이 중요하고요. 그룹도 내가 잘 아는 분들, 뭐 가족, 친척, 친구같이 잘 아는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게 뭉치고 모인다는 것들은 되게 힘들고 이상적인 얘기다. 그래서 저는 비상시에는 그룹이 해야지만 오래 버틸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산부나 노약자, 아이,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다 포함된 다양성이 확보된 다가구 가정이 그런 분들이 유리하고요. 하다못해 노인분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노인이 아무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를 많이 먹은 그 노인분들 그 자체로 경험이거든요. 사실 저도 밖에 나가서 나물 같은 것들을 구별을 못해요. 뭐 하다못해 두릅부터 해서 잘 모르는데 노인분들은 잘 아시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그 오랜 경험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무시하고 노인들은 막는다 그러면은 그 조직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아이들까지도 다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야지만이 한 가족에서도 구심점이 생겨갖고 그 가족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아이, 노인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려동물도 구심점이 그럼요. 동물들도 식량을 소비를 하겠지만은 그 구심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비상시에는 외부에서 오는 침입자들을 짖으면서 경계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걔라도 다 필요하죠. 월드워 지 소설이나 보스니아 내전 기록과 같이 초반에 완벽하게 바리게이트를 치고 중무장한 이른바 프레퍼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약탈의 타깃이 된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무기나 총이 있어도 혼자 있으면은 버티지 못해요. 가족들이 있어야지만이 몽둥이라도 들고 있어도 그게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총 하나만 있으면은 무적이야. 암만 떼거리를 몰려와도 물리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 총도 이 탄약이라는 제한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총도 구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틀립니다. 저는 장비보다는 그 그룹의 힘을 더 믿고 있죠. 안전한 은신처를 찾은 이후에 안전하게 살아남더라도 외부하고 완벽하게 단절된 채로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머문다면은 이렇게 굶주림보다 외로움이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마인드 컨트롤 기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들을 크게 이제 걱정하지 않는 어떤 외로움을 잘 견디는 스타일이 더 유리하겠죠. 그 외에도 걔네 홀로 고립된 공간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도와준 도구들 같은 것들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책부터 해서 장이나 가스판 같은 것들, 또 게임기나 그런 것들도 이 생존 용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카드 같은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뜨개질부터 이런 다양한 어떤 공구들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오래 버티는 데 더 유리하죠. 방어수단에 관해서도 아마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설 월드워 G를 보면 총기나 어떤 화려한 무기보다는 야전삽을 효율적인 근접 무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단 총기 휴대가 가능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권총이나 소총 같은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도 있고 탄약도 몇만 발까지 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총기를 대시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활이라든가
또 뭐 컴파운드 보호 같은 그런 발사체도 가능하겠고, 또 하다못해 새총 같은 것들도 비상시에는 호신 무기로든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티가 나는 무기류들보다는 일상 용품들 중에 무기를 쓸 수 있는 것들을 휴대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장우산이라든가 또 뭐 등산 스틱 같은 것들, 또 농기구 중에도 무기로 대용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괭이나 또 정글도 같은 것들도 농기구에 속하지만은 무기가 아니고 이제 농기구로 속하기 때문에 휴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전기 충격기라든가 가스 분사기 같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 두신 분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뉴스에 나와요. 서로 이제 길 가다가 충돌이 나면 그런 것들을 꺼내와 갖고 위협하다가 이게 흉기 위협죄로 경찰들이 끌려가 갖고 큰일을 치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평상시에도 그런 것들보다는 일상 용품들 중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런 의자, 알루미늄 의자 같은 것들도 흉기 난동 때 아주 유용한 호신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요 의자를 거꾸로 들어갖고 이렇게 들고 휘두르게 되면은 엉덩이 받침반이 방패가 되고요. 다리가 네 개의 다리가 무기가 돼서 찌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흉기 난동 때는 이 의자 같은 것들이 가장 유용하고, 심지어 미국 프레퍼 상점에 보면은 이런 전용 의자 겸 방어 무기를 팔기도 해요. 그 외에 또 이 장우산 겸 호신 무기를 팔기도 해요. 그거는 정말 튼튼하고 찢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 그 외에도 뭐 등산 스틱 같은 것들, 하다못해 뭐 괭이나 그런 뭐 호미 같은 것들도 이제 비상시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면은 호신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차 트렁크에도 장우산부터 해서 골프채, 또 접이식 낫 같은 것들을 이제 비상용 이제 넣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은 비상시 검문에 걸려도 전혀 의심받지도 않고 휴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이 좋죠. 집 같은 경우면은 옷걸이 같은 것들, 그것도 좋고, 옷걸이용 행거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분해를 하면은 비상시에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고요. 아니면 문틀에다가 이제 걸쳐놓고 쓰는 문틀 철봉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단단한 그 열 처리가 된 쇠파이프, 이런 것들 저는 볼트만 미리 살짝만 풀어놓으면 비상시에 살짝 풀어서 휘두르는 이 집안에 있는 것들 이용해 갖고 호신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 걸 찾지 마세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것도 많이 휴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새롭게 추가된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비상시에는 통신망이 끊기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가족끼리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무선 장비나 무전기 같은 것들도 좋고요. 저는 기존에는 그 업무용 무전기 같은 것들을 좀 미리미리 여유분으로 대량으로 구매해 놨었어요. 뭐 알리 같은 해외 직구로는 저렴하게 한 세트에 한 2만 원 정도라도 이제 구비를 할 수 있고, 한 5km 정도는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고요.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CB 무전기라고 해서 좀 거대한 몇백 킬로까지도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 장거리 무전기 같은 것들도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링크처럼 그 위성 통신망 같은 것들을 이제 쓸 수도 있고요. 또 요번에 이란 전쟁이 터지니까 그 정부에서 아예 해외 인터넷을 접속을 차단하고 핸드폰도 이제 못하게끔 기지국까지 다 차단을 했었는데, 그럴 때 쓸 수 있게끔 관련 어플들이 나와 있어요. 그 핸드폰에 보면은 그 블루투스로 이제 근거리 이동 통신 그 망이 있거든요. 블루투스 통신망. 요게 장거리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 블루투스를 이용해 갖고 서로 핸드폰을 건너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고요. 지금 우리가 카톡을 대중적으로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카톡도 종종 먹통 사태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라인이라든가 또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좀 비상용을 따로 준비해 두시는 것들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카톡이 안 되면은 라인이라든가 텔레그램 같은 것들을 쓰면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미리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잠긴 건물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탈출로를 확보해야 할 때 가장 유용한 공구는 뭘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빠루 같은 것들이 많이 언급이 이제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무겁고 한데, 좀 조그만 소형 빠루 같은 것들은 차 트렁크에 뭐 가끔 이제 필요할 때는 넣어놓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빠루 외에도 그 농기구나 뭐 전동 드릴 같은 그 일반적인 공구 같은 것들도 비상시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죠. 생존 용품 중에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멀티툴, 맥가이버 칼은 일종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험난한 재난 상황에서도 이게 만능으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기능을 한 개 묶은 걸 멀티 제품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한 제품이 한 기능이 고장이 나면은 딴 것들 전체까지 다 못 쓰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멀티 제품들 한 개보다는 단순한 한 가지 기능 가진 제품을 여러 가지로 사두는 게 더 유용하고 고장이라든가 분실 때도 더 유용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걸 믿고서 어떤 그 미국 청년이 멀티툴 한 개만 갖고 그냥 산에 혼자 여행 갔다가 떨어져 갖고 바위에 팔이 껴갖고 5일 동안 조난된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를 만든 영화가 127시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팔이 바위에 끼니까 며칠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이 팔을 스스로 분질러 버리고 한 개 갖고 있던 멀티툴로 잘라서 탈출을 했던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례였었는데 멀티툴이 암만 뭐 고급 제품이든 작기 때문에 그걸로 자르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에 갈 때는 그런 거 멀티툴 한 개보다는 뭐 접이식 낫이든 톱이든 또 줄칼이든 줄톱 같은 것들이든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가는 게 더 도움이 되고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생존 장비 어느 거다 마찬가지고 한 가지로 통합된 것들을 이제 뭐 조그만 라디오도 되고 후레쉬도 되고 사이렌도 되고 충전기 발전기도 되고 이런 제품들 파는데 저는 그런 거 사지 마시고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 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의자나 등산 스틱처럼 집안에 흔히 있는 생활용품 중에서 위급 상황 시에 훌륭한 생존 도구나 방어수단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의외의 아이템이 있나요? 그럼 멀티툴보다는 가위 같은 것들이 더 저는 유용하고 생존 배낭에 이제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위는 뭐 저렴하기도 하고요. 또 누가 보더라도 흉기라고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커다란 나이프, 뭐 흉측하고 뭐 딱 봐도 좀 유역적인 그런 나이프 같은 것들을 생존 필수품이야. 이것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 다 대비 가능해. 생각해갖고 생존 배낭이든 차에다가든 뭐 심지어 서랍에다가 넣어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위협적이고 또 비상시에는 좋지가 않아. 차라리 가위 같은 것들은 괜한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또 위협적인 상황이 나지 않고 누구도 경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위 같은 것들이 더 좋고요. 또 실제 상황에서도 뭐 가위로 뭐 어떤 고기나 야채 같은 것을 썰기를 할 때도 더 유용하고 쉽게 쓸 수가 있고 집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저는 칼보다 가위 같은 것들이 더 유용한 생존 장비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무기나 도구만큼 중요한 게 저는 응급처치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챙겨야 할 외상 응급처치 용품의 핵심은 뭘까요? 청테이프 같은 것들도 외상 처치에서 되게 유용합니다. 청테이프도 야생 상황에서는 다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찰과상이라든가 다친 피부가 벌어지는 그런 지혈용으로도 청테이프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파병 나가는 군인들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군들은 그 청테이프 같은 것들도 챙기고 또 생리대 같은 것들도 챙겨갖고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상용품 중에도 다용도로 쓸 수가 있죠. 재난 상황에서 이가 빠진 무기를 지속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뭐 테이프로 내구도를 보강하거나 아니면 날을 세우는 등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무기 유지 보수 노하우가 있나요? 날을 갈 때도 뭐 은박지를 꾸겨갖고 날을 가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 사기 그릇에 밑면을 가는 방법들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면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것들, 힘 이런 것들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 중에도 내가 더 생존 확률 높이려면은 차도 뭐 사륜구동 SUV를 사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내가 승용차를 갖고 있어도 괜찮아. 경차를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차 타이어반이 펑크가 났을 때 내가 스스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장비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트렁크에 있는 예비 스페어 타이어를 갖고 와서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험사에 연락하면 와서 교체해 주지만은 유사시에는 그게 힘들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내가 직접 휴일에 시간이 나면은 스페어 타이어 갖고 와서 잭으로 들어 올려서 바퀴를 이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자료 보면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직접 해보시고요. 또 차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이 지렁이 키트를 이용해서
직접 그냥 쑤셔 박아서 막고 발펌프로 막 눌러서 공기를 채우고 이런 것들 사실 여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는 게 더 먼저지 어떤 특정한 장비나 뭐 차량이나 무기를 갖고 있다. 이거는 저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비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진짜 기준은 뭘까요? 비상식량 하면 우리가 라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요. 국수 같은 것들, 소면 같은 것들이 오래 가고 유통기한도 한 10년까지도 이제 가기 때문에 좋고요. 또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먹던 것들로 찾아야지 비상시에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 쌀도 그렇고요. 밀가루 같은 게 있으면 다양하게 뭐 부침개든 파전이든 해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 준비한다고 해외에서 파는 뭐 25년 보관 가능한 이상한 외국산 비상식량들 찾는 분들이 있는데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먹기가 힘들고요. 특히 비상시에는 놀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입맛도 떨어지는데 더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먹던 것들로 준비하시고요. 하다못해 초코파이라든가 뭐 참치캔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마트에 살 수 있는 싸구려들도 좋습니다. 이번에도 뉴스에 보도된 게 조난당한 사람이 초코파이를 갖고서 3일 동안 버텨서 생존했다는 기록도 있었고요. 또 몇 년 전에 경북 봉화 탄광이 붕괴가 돼갖고 광부 2명이 8일인가 일주일인가를 갇혔었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이 출발할 때 커피 믹스 40개 갖고 가갖고 매일 그것들 2개씩 먹고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이 비상시에도 비상식량이 되고 나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마트에 갈 때 조금만 더 뭐 한 10,000원, 20,000원씩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 사갖고 이거 비상식량이야 이렇게 준비해 두면은 그게 비상시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파트 위주의 한국 주거 환경은 한정된 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식량이나 물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이웃의 눈으로부터 피하면서 비축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아파트가 보관 공간도 없고 참이 난감하죠. 안방 화장실 같은 것들을 임시 창고로 비상용 창고로 쓴다던가 아니면 가장 안 쓰는 작은 방 같은 것들을 창고로 쓰시면 돼요. 저의 동료들 중에도 그렇게 작은 방이라든가 안방 화장실을 비상용 식량 창고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데는 명절 때 뭐 친척이나 친구가 와도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원룸에 사는 사람이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가장 쉬운 거는 2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에다가 꼭 필요한 것들만 넣고 문을 닫아서 나만 아는 도시 외곽이라든가 건물 뒤편에 응달에다가 아예 땅을 파놓고 숨겨두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지하 공간만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해갖고 비상 식량 창고나 대피처럼 쓰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경기가 안 좋아갖고 빈 상가나 창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는 평택 주위에 뭐 지식산업센터만 하더라도 12평짜리 사무실이 뭐 한 15만 원밖에 안 하게 그 되게 저렴하니까 그렇게 대여해도 되고 그것도 힘들다 하면은 친구랑 같이 이 둘이서 공동으로 이제 부담을 해갖고 하면은 더 저렴하게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은 많이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휴지 조각이 된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생존자들 사이에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높은 가치를 띠게 될 새로운 화폐가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돈은 안 되고 휴지 조각이 되고 뭐 카드도 안 되겠죠. 뭐 삼성페이도 안 되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생활비 한 2달, 3달치는 현금을 좀 찾아 놓으셔야 되고요. 또 국내 돈뿐만 아니라 달러 같은 외화도 찾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외 뭐 금이나 또 은화 같은 것들도 이제 준비할 필요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제 먹는 것들, 통조림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상시에도 돈처럼 물물 교환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500ml짜리 생수, 또 참치캔, 뭐 과자 같은 것들, 라면들 이런 것들은 한 개로 뭐 돈 뭐 10만 원까지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독일군에 이제 봉쇄가 됐을 때 거기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었는데 한 유명한 여배우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랑 통조림 캔이랑 한 개랑 바꿔 먹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 것만큼 사람들이 살려면 먹을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놓게 되면은 비상시에 그것들과 금이나 뭐 돈이나 뭐 다이아몬드 반지까지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도심에서 식량과 물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도심 내에서 채집이나 대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나요? 없죠. 그래서 미리 그런 통조림이나 비단 식량을 준비해 둔다던가 아니면 씨앗 같은 것들을 준비해 두어도 좋아요. 저도 미리 하고 있고요. 다이소에 가도 좀 야채들의 씨앗 같은 것들을 저렴하게 이제 팔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뭐 배추나 상추 같은 무 같은 거 씨앗들도 1,000원에 팔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준비해 두시면은 비상시에 좀 비상 상황이 오래 간다 하면은 집 주위나 공터에다가 그 씨앗을 뿌려 갖고 나중에 몇 달 만에 캐 먹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바로 이제 무라고도 하는데 이런 씨앗들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 나갈 때 군인들이 무 씨앗을 곳곳에다 뿌리고 출병을 하면은 몇 달 있다 돌아오면은 무가 한 4달 만에도 쑥쑥 자라기 때문에 그게 무를 빼먹어서 식량으로 삼았다는 기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나 배추 같은 씨앗만 준비해도 좀 든든하고 진짜 쓸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옥상 근처에 집을 얻은 다음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문을 잠그고 버티다가 물이 필요하게 되면 비닐을 펼쳐서 물을 받아먹는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하기도 해요.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물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또 아파트는 뭐 옥상이나 지하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 달려가갖고 수도꼭지를 열면 물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도시마다 곳곳에 이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쟁 때문에 만든 시설이기도 한데 그런 곳은 보통 주위에 있는 공원이나 뭐 운동장 한켠에 비상급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끊겨도 거기는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내가 사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두고 전기가 끊겨서 물이 안 빨리 글로 가서 물을 먼저 떠오는 게 생존의 지름길이죠.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생존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간과하는 생존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나는 괜찮겠지. 무슨 큰일이 있어도 별일 없겠지. 정부나 뭐 군대나 경찰이나 소방관이 와서 대신 해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낙관하는 게 가장 유용하고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생존 배낭을 구축하기 전에 EDC라는 개념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존 배낭이란 게 비상시에는 정부나 소방관도 며칠 동안에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배낭이거든요. EDC라는 것들은 더 작게끔 휴대할 수 있게끔 손가방 같이 더 작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커피숍을 가든 식당을 가든 휴대하기 쉽게끔 한 것들인데 욕심내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들 맥가이버 칼이든 조그만 커피 믹스든 조그만 백에 들어갈 수 있게끔 꼭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갖고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커피숍에 갔을 때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꼭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은 도시나 시골에 따라서 혹은 뭐 전방이냐 후방이냐 또 해안이나 도시냐 이렇게 따라서 좀 품목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맞는 걸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EDC를 준비한 이후에 생존 배낭을 구축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준비해서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못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준비하기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비싼 금액을 투자해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상적인 생존 배낭을 구축할 때 적정 무게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우선순위로 세팅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기 때문에. 근데 욕심을 내 갖고 이것저것 많이 넣다 보면 배낭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데 이것도 안 좋습니다. 내가 뭐 달려가야 될 상황도 있고요. 배낭을 메고서 아니면 20층 아파트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야 될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배낭이 무겁고 크면은 그 과정에 넘어지거나 힘 빠지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작고 가벼운 게 좋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은 어디든 딴 데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해갖고 내 체중의 한 10% 이내로 좀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로 이제 딱 골라서 넣게 되면은 그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첫 번째 순위예요. 그러면 군장 정도의 무게를 준비하신 분들은 단점이 그렇죠. 뭘까요? 군정이 한 25kg 정도 엄청난 무게입니다. 거기는 탄약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생존 배낭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시중에 파는 생존 배낭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비싸게 팔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싼 생존 배낭이 더 좋겠지, 파는 게 더 좋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낑겨 넣어갖고 굳이 필요 없거나 겹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사지 마시고 뭐 다이소나 천원샵 또 마트에 가갖고 꼭 필요한 것들만 사도 충분하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트에 가갖고 뭐 다이제 쿠키라든가 초코바, 물 이렇게 사시고요. 다이소 가갖고 뭐 LED 후레쉬 2,000원짜리라든가 건전지 이런 것들 사서 넣어도 충분합니다. 뭐 절대 비싼 거 사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거보다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돼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다양성이 확보된 그룹이 더 생존 확률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다양성이 확보된 그룹에서의 경우에 노약자가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성인 한 명과는 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일단 가족이라는 존재하에 아이들은 꼭 지켜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또 희망이기도 하죠. 비상시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용 전용 생존 배낭도 조그맣게라도 이제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겁을 먹거나 울지 않게끔 아이들용 뭐 장난감이나 책 같은 것들 또 게임기 같은 것들 같이 준비해서 너무 이제 무서워하지 않게끔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같이 집안에다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통신망이 마비되고 스마트폰이 먹통됐을 때 아마 가족들이나 아이들은 학교에 있거나 회사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비를 해놔도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 회의나 가족 회의를 통해 갖고 만약 전화도 안 되고 큰일이 터졌을 때 중간에는 어디서 모이자 이렇게 중간 접선 장소를 1차, 2차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고요. 또 거기까지 가는 길을 표시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서로 이동하다가 지나치지 않게끔 할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가 못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들을 지켜지게끔 돼 있는데 부모 대신 뭐 삼촌이라든가 할머니가 가도 데려올 수 있게끔 이런 것들 미리 이제 말을 맞춰 놓으시고 또 집 주위에 위험물 같은 것들을 다 표시를 해 놓은 생존 지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작성을 해갖고 애들한테도 평상시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다 보면은 무섭고 무거워지게 되는데 취미처럼 하는 걸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영화나 미션처럼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볍게 얘기를 해야지 너무 무겁거나 겁을 주면은 더 안 좋다고 봐요. 이제 한국은 반려동물이 함께 사는 가정이 1,000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위한 생존 준비물이나 대피 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준비해야 돼요. 비상시 반려동물들 먹을 수 있는 사료도 좀 더 여유분으로 충분하게 좀 넉넉하게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또 대피할 때를 대비를 해갖고 미리미리 동물도 사진을 좀 찍어 놓는다던가 사진을 출력을 해 놔야 돼요. 만약 밖에서 잃어버렸을 때 사진이 있어야지만이 사람한테 알리고 좀 찾아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 그런 사료 같은 것들이 없다 하면은 정말 귀중한 내가 먹을 식량들을 나눠줘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들이 있는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대피를 이제 못할 상황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재난이나 전쟁 때 동물들도 식구로 간주해서 같이 대피시키게끔 대비가 다 돼 있어요. 또 수용소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절차들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 지진이 나고 큰 수용소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동물들은 입장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입장 금지가 되면 어떻게 할지도 미리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죠. 집안에 따로 남겨놓고 사료만 좀 풀어 놓는다던가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쓴 책이 3권이 있는데요. 도시재난 생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생존 배낭 책은 생존 배낭을 어떻게 싸고 구성을 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탈출을 하고 이동을 하는지 좀 실전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기근이 온다는 우리가 이 굶주림이나 기근 사태 때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헤쳐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밌게 쓴 책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요. 또 재난시대 생존법 책, 이거는 어떤 재난 상황이든 심지어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비상식량부터 장비들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안 사시더라도 주인 도서관에 가셔서 보셔도 큰 도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들을 사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몇십 년간의 노하우가 한데에 뭉쳐진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었을 때 내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봐도 되는 걸까?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게 나한테도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 꼭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떠는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재난에 대해서 겁을 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실 조금이라도 준비를 한다면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올 때 와 이렇게 더 자신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후레쉬나 양초라도 준비하시고요.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큰일 터지면은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